그리고 이제 성범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예방 그런 거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그것도 이제 국방일보를 보면서 제가 한 24년 정도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또 듣고 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사회에서도 성범죄 관련된 뭐 성과 관련된 부분은 민감하죠. 군대도 사실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자가 일방적으로 당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반대가 될 수도 있고요. 남자가 남자를 또 성적인 부분에 수치를 줘가지고 성범죄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성범죄는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은 남자도 상처를 받고 여자도 상처를 받아요. 이게 가해자, 피해자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예방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이제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노력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많이 하냐면 연말 연시에 이제 성폭력 예방 관련된 교육 같은 거를 많이 강조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인사 파트, 그 다음에 뭐 군사 경찰, 예, 그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는 이제 헌병인데요. 요런 부서에서 사전에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 점검을 해요. 어떤 거를 이제 확인 점검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군대에 보면 여군들이 사용하는 휴게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샤워장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탈의실, 뭐 이런 것들, 화장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예방을 해요. 왜 이 예방을 하냐면 저번에 N번 사건 같은 경우 보면 다 이게 녹화나 뭐 이런 걸로 이루어져 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발생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줄이기 위해서 미리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지를 여부를 이제 그거를 항상 유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안전 점검을 할 때는요 대부분 이제 여군들이 같이 동참을 해요.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그 시설의 시설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현상 유지하는 상태에서 계속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는 제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고를 예방하는 거. 그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고가 한번 일어나게 되면 사기가 바닥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부대에 업무가 안 돼요. 무슨 사고가 일어나든 그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게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불신이 또 불신을 낳게 되고 그러면서 전우들과 관계에서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고목님 들어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 예방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군대가 가장 이제 그런 부분들,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쓰면서 이등병이나 일병으로 들어갈 때도 참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같은 남자들인데도요. 이게 성향 자체가 약간의 여성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 남자들 중에서도 약간 이제 밖에서 문제가 있던 뭐 그런 이제 인원이라고 하면 또 얕잡아 보겠죠. 그러면서 괴롭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뭐 이렇게 되면 제일 좋은데요. 혹시라도 아드님이 그런 거에 피해자가 되거나 그러면 그거는요. 빨리 확인이 되는 적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치를 해야 돼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냐면 부대를 일단은 가장 이제 믿을 만한 간부님 그런 분들하고 좀 통화를 해야겠죠. 통화를 하고 본인이 부대를 바꾸기를 아들이 원하면 부대를 바꾸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나쁜 행동을 했던 그 인원이 부대를 바꾸는 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인원을 빼야 돼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같이 놔두면 안 돼요.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다는 건 정말 고통스럽겠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항상 내 옆에 있어요. 근데 내가 용기가 안 나.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말을 못하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나중에 되면 되게 대범해져요. 그래서 이 대범함이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고로 이루어지거든요. 우주빵빵님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군대에 있으면서 내 자녀가 그런 그 사고를 당하는 거를 알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고 물어보면서 뭔가가 좀 이상함이 느껴지면 단체방 말고요. 부모님들이 제일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아드님들 그 보면 부대에 그 밴드방이나 뭐 카톡방이나 뭐 이런 걸 운영하시는 그런 방들이 이렇게 간혹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개 그 방에다가 뭐 우리 아들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때요? 막 이런 글은 절대로 남기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다른 부모님들도 그걸 보고는 그거를 이제 봉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거를 보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선임이나 후임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야, 너희 부대에 이런 게 있다며? 예, 이런 게 있다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의 입장이 되게 난처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예, 맞아요. 밴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밴드를 대부분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라방 응원 감사합니다. 이 밴드에다가 그 글을 막 이렇게 써놓으시면 제가 이제 근무를 서면서 그걸 봤어요. 부모님이 아들 관련된 내용을 그 밴드 방에다가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다 쓰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병사들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는 아들한테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부대에 뭐 이런 그 애가 있다며?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서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걔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걔 입장이 너무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그게 이제 불신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야, 너 이런 거를 부모님한테 다 고자질하는 거야? 너 뭐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또 다른 행동을 하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머님, 아버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도 단체방은요, 공지사항 올라오는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요. 본인이 궁금하신 거는 1대1로 하셔야 돼요. 1대1로 그 간부님하고 뭐 카톡을 하시든 전화통화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듣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내 아들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의 그 입장이 아니라 그 간부들이 이제 또 말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이게 간부들이 자기 또 입장에서만 부대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그냥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부대 입장에서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요? 제 아들이 정말 그 상황에서 그런 거에 대한 그게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지 그런 것들이 의문이 나시면요. 바로바로 물어보시고 그 부분들을 해결해야지 이게 내가 물어봐서 내 아들이 나중에 피해를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어서 말을 안 하시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 그 일이 커지면 부모님과 아드님이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거든 뭐 성적인 거든 기타 뭐 다른 것들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궁금한 사항은 어떻게 한다? 단체방에서 절대로 묻지 않는다. 개인 간부님한테 카톡이나 전화를 드려가지고 그 훈련 사항이나 이럴 때는 사실 군대에서 그 전화를 받지 못해요. 왜냐면 훈련 사항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뭐 정말 중요한 뭐 그런 거일 때는 이제 사용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그 훈련상에서는 핸드폰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통화가 바로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메시지로 이제 보내서 혹시 가능한 시간대에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아마 전화를 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거든요.
오후 힘내세요. 수업 때문에 먼저 나가요. 예, 괜찮아요. 봉사님 나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봉사님, 지금 일부러 수업 있으신데 여기까지 참여를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신경을 써서 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성 관련된 부분은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 거를 인지를 하는 순간에 부대 간부대하고 최단시간에 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 간부님께 연락드려도 가능하군요. 몰랐어요. 전화하셔도 돼요. 그게 그 중대장님하고요, 행정보호관님이 그 부대에 그 이제 살림을 맡아서 한다고 표현을 해요. 중대장님은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행정보호관님은 어머니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대장님 같은 경우는 지휘권을 가지고요. 훈련이나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살림 같은 거 뭐 이런 그러니까 훈련 이런 그런 거를 이제 맡아서 하고요. 행정보호관은 어떤 임무를 하시냐면요. 그 안에 집안 살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엄마의 역할이 이제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대에 그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기타 뭐 그 외에 병사들 관련된 신상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 이렇게 챙기시는 편이에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딱 보셨을 때 저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맞을 때가 있고 어머니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맞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하고 통화하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자녀분이 어차피 군대에 가 있고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자주 하는 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업무가 워낙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뭐 안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요, 가끔씩 뭐 그냥 안부 정도는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서 행정부님 우리 뭐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분도 답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큰 그게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아들의 얘기만 계속 듣고 계속 아들의 입장만 얘기를 하시면 부모님이 이제 부대 간부들 입장에서도 조금 이게 아드님을 보는 눈 그게 조금 좀 그럴 수 있겠죠. 일일이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거리를 만들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경험이 훨씬 어머니 아버님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딱 봤을 때는 내 아들을 혼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군생활하는 아들을 그렇다고 야 너 이것도 못해 라고 하면 혼내면 군생활 더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그래 그런 얘기를 하는 놈 있으면 그건 좀 나쁜 놈이다. 그렇게 하면서 편을 들어주면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행정보호관이나 중대장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좀 들어보고 이게 이 내 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는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냥 아무거나 다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아드님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이제 조치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